활기찬 하루 마무리하는 시간. 우리 지역의 알찬 소식에 건강 정보까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의 송민수입니다. 최다원입니다. 네, 오늘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더라고요. 입춘. 그래서인지 과장 조금 하면 낮엔 더웠어요. 맞아요. 저도 덥더라고요. 이제 봄이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네. 설레는데요. 오. 사실 이것 때문에 더 설렙니다. 뭐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네.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생활력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모든 걸 쏟아낼 우리 태격 전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활력 저희 정말 유익한 소식 가득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허리를 집중 공략할 오. 예정인데요.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김성덕 원장 모시고 이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아니죠. 저녁의 홈트 시간에서는요. 정윤주 강사와 함께 허리라고 했잖아요. 허리 강화 운동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네. 주세요. 또 겨울방학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썰매장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MC킴이 직접 다녀와 봤고요. 또 충주에서는 놀이가 교육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놀이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놀이교육지원센터도 함께 해볼게요. 네,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세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 저는 학창 시절에 네. 겨울방학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요? 이제 또 새 학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 친구들과 새로운 학급을 함께할 시간에 설레는데 그렇죠. 뭐 사실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진짜 길이가 이유. 길어서 네. 한참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이유네요. 네. 지금부터는요. 싱싱쌩쌩 겨울방학을 얼큰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야외에서는 신나게 놀고 그리고 실내에서는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고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엄정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려야죠. 썰매도 타고 주전부리도 즐기고 거기에 얼큰한 맛으로 추운 몸까지 녹일 수 있다면 이곳은 마치 천국? 지금부터 싱싱생생 얼큰한 겨울방학 속으로 떠나봅니다. MC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킴입니다. 나 돌아갈래. 이맘때가 되면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왔죠. 겨울이면 방학하면 겨울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겨울을 또 방학을 어떻게 즐기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MC킴이 차가워지면서도 뜨끈해지는 맛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컴온요 슈! 차가운 맛, 뜨끈한 맛 모두 맛보러 찾아온 이곳은 살기 좋은 고장 충주시 엄정면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놀아야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나려나요? 날은 좀 추워도 시골길에 한적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야? 애들이 저기 모여서 놀고 있네? 대박이다! 엄청나요! 뭐지 저거? 우와! 짜자잔! 추억의 얼음 썰매장이 여기 있습니다. 겨우내 놀고 있는 논밭에 물을 대고 얼려서 안전하면서도 정겨운 얼음 썰매장이 완성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썰매장 좀 이용하고 싶거든요? 네네. 뭐 도민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예, 할인이 되죠. 할인해주세요. 네네. 100% 할인입니다. 100%요? 네, 그럼 네. 공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썰매도 무료입니다. 자, 이제 즐겁게 놀기만 하세요. 와 재밌겠다. 어른아 기다려라.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우와. 재밌어요 친구들? 네. 재밌어? 와. 아빠 다리와 타는 거야? 꼬다리를 가지고 타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도 돼요. 왕년에 타던 실력 한번 해볼까? 아이고. 우와 좋아. 탄력이지 처음엔 탄력.
왕년에 썰매 좀 타던 솜씨 나오나 싶었는데요. 세월이 야속해 그 사이 몸무게가 아주 조금 늘었을 뿐인데 MC킴 지쳤나요? 벌써 지쳤어요. 이거 엄청 긴데요, 이게? 와, 대략적으로 한 200m 정도도 안 돼 보이는데, 아유, 돌아갈 체력이 안 남았네. 한 번 더. 도전! 근데 재밌다. 힘었는데 재밌어. 우와! 그렇지, 미끄러져! 그렇지! 바꿔! 당기고! 우와! 오! 엄정면 얼음썰매장은 17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엄정면 내 15개 직능 단체가 열심히 힘쓰고 있죠. 그래서인지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어린이 단골 손님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넓고 이게 또 논이니까 또 깊지도 않아서 되게 이제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었어요. 엄청 빠르면서도 막 하면 엄청 넓고 뭐 신기해요. 다음에 또 오겠어요? 네. MC킴 이제 좀 잘 타시는데요? 야, 봄이 좀 납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 얼음이 부드럽게 나가니까 스피드를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신이 나요. 와, 최고입니다, 진짜.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애들이랑 시합해서 이기시면 진짜 무료로 또 즐길 수 있는 거 드릴게요. 즉석 대결 아무나 이겨라. 왠지 결과를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응원합니다, MC킴.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막상 욕심 가지고 하니까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아이도 못 1등이 아니라 꼴등이었나요? 네. 그러면 한번 더. 어쨌든 하나 드려야 되니까 네. 장기자랑 네.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하시면 드릴게요. 그냥. 장기자랑. 네.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만한 박영규 갑니다. 박영규. 장일자. 우와, 따뜻하다. 여기 오면은 무료로 뭐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드신물. 네. 고구마. 네. 밤. 이런 게 다 무료예요? 예. 직접 재배한 고구마에 밤이 모락모락 익어갑니다. 추운 몸도 녹이고 무료 주전부리까지 즐기는 재미. 행복하네요, 행복해. 따뜻한 간식을 먹고 나니까 몸이 싹 풀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썰매 타야죠. 재밌겠다. 감독님,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가세요. MC킴 그대로 얼음썰매장에서 계속 놀았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루 종일 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놀다 보면은 몸이 추워지잖아요. 그럴 때 생각나는 거 뜨끈해지고 따뜻해지는 음식. 생각만 하더라도 몸이 벌써부터 뜨거워지는데요. 마을 주민분들께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여기 꼭 방문해야 된다고 해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럼 가보실까요? 똑똑똑 속 뜨끈하게 녹이러 왔습니다. 사장님! 네. 제가 지금 썰매장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왔거든요. 여기 오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뭘 먹으면 좋을까요?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하니까 짬뽕 어떠세요? 짬뽕 좋죠. 바로 한 그릇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짬뽕. 얼큰한 짬뽕으로 꽁꽁 온몸 녹이기 딱 좋네요. 그런데 언뜻 보니 짬뽕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하기엔 조금은 어색한 재료가 눈에 띕니다. 똑같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콩나물을 넣어갖고 야채랑 같이 볶으면은 짬뽕 육수가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짬뽕이. 이거 콩나물 짬뽕인 거예요? 예. 들어는 봤나 콩나물 짬뽕. 아삭아삭 향긋한 콩나물과 얼큰한 짬뽕의 만남이라니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낸 별미 탄생이네요. 야, 이게 해산물하고 콩나물만 있는 거 보니까 국물 빼면 무슨 해물찜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국물부터 한번. 오, 생각보다 안 자극적이에요. 은은하게 콩나물 향도 좀 올라오고요. 오, 맛있는데요? 와. 본격적으로 콩나물 짬뽕 맛을 얼큰하게 빠져보겠습니다. 다양한 해물 덕에 더 진한 육수,
칼칼한 짬뽕 맛에 속이 뜨끈하게 풀리는데요. 콩나물도 식감이며 맛까지 존재감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콩나물하고 면하고 겉돌 줄 알았거든요. 잘 어울리면서 콩나물이 씹히면서 사각사각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면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 두 가지 식감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아요. 한겨울 추위를 벗삼아 즐겁게 놀았던 얼음 썰매장에서의 추억. 몸은 좀 추웠지만 뜨끈한 짬뽕으로 후끈 릴렉스. 뜨겁고도 차가운 겨울방학의 묘미를 온몸으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 17년 정통의 얼음 썰매장에서 신나게 놀고 그리고 콩나물 짬뽕까지 먹고 나니까 완전 코스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좋다, 좋아, 뛰고 와. 겨울방학, 집안에만 콕 박혀있기에는 이 세상에 숨은 재미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얼음 썰매장에서의 추억을 쌓고 꽁꽁 온몸 녹이는 칼칼한 짬뽕 맛에 퉁덩 빠져보세요. 이 겨울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니 세상에 이번 영상 속에 가장 많이 나온 자막이 무료입니다, 무료. 네. 입장료 무료죠. 썰매 대여료 무료죠. 그리고 뭐 그 떡, 그 고구마 등등 밤. 그렇죠. 네. 주전부리까지 무료라고 하잖아요.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또 17년 동안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즉슨 즐거움은 보장된 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또 많이 찾아온 그 네. 어린이 단골 손님들이 말하잖아요. 네, 네. 넓고 안전해서 좋다고. 맞아요. 그래서 또 믿고 보낼 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저는 그 얼큰하고 뜨끈한 짬뽕을 보면서 입맛을 다셨는데 콩나물 짬뽕 못 네. 들어보셨죠? 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서 아우. 그 맛을 알 듯 말 듯 네네.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 부드러운 짬뽕 면에 그리고 얼큰한 그 국물까지 네. 딱 그 맛을 보면 얼었던 몸이 사르르르 풀릴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활력이 소개해드린 방금 이곳에서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보자. 하나, 둘, 나 허리야. 아유, 오늘 운동을 잘못했나? 왜 이렇게 아프지? 디스크인가? 아니야. 오늘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뭉친 거겠지. 그런 걸 거야. 이게 뭐야? 진짜 병원 가야 되나? 그냥 쉬면 낫겠지. 운동을 하다 허리의 통증을 느낀 30대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덕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디스크 내장증이에요. 일단 허리, 그 남녀노소 일단은 어르신뿐 아니라 다들 허리 아파본 경험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뭐 무거운 거 들다가 혹은 운동하다가 한 번쯤은 아팠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디스크인지 그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정확한 좀 차이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확하게 차이를 딱 구별할 수는 없지만 네. 되게 뭐 운동이나 뭘 하다가 허리 통증이 느끼게 되면 네. 그건 대부분은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통증을 느꼈을 때 근육통이면 네. 한 1, 2주 정도를 쉬다 보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네. 또 허리 통증만 있을 뿐이지 다리 네. 통증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반면에 디스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네. 2주 이상이 지났는데도 오. 통증이 계속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도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도 통증이 내려옵니다. 다리 저림 같은 거. 다리 저림 같은 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좋아지느냐?
그러면은 약간 근육통 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다리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두 가지 기준 정도로 근육통이랑 구별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의 주제가 디스크 내장증이잖아요. 그러면 이 질환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디스크 내장증 좀 생소하시죠? 네. 표현이 너무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증의 전 단계. 디스크로 따지면 내부 손상만 있는 상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 건 디스크 구조 자체가 바깥쪽을 싸고 있는 섬유륜,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좀 미세한 손상이 생긴 겁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바깥쪽, 디스크를 싸고 있는 바깥쪽 막인 섬유륜이라고 하는데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어요. 그 동그라미 지역이 이제 찢어진 건데 그래서 찢어지긴 했으나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은 상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디스크. 그게 이제 디스크 내용물 중에 수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 찢어진 틈으로 새어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나가면 탈출증, 나가지 않은 상태면 내장증. 그런데 그 디스크 수액이 일단 나가지 않았잖아요. 튀어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아픈 거예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이제 통증을 느끼는 구조물은 아닌데요. 저 사진에서 보시면 바깥쪽 테두리에 점점점점 노란색 점들이 있는데요. 그게 신경입니다. 신경. 네. 거기까지 뭔가 그 손상이 진행이 되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내부 손상이 안에서 바깥으로 쭉 퍼져서 저 지점까지 뭔가 디스크가 찢어지면 통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근데 찢어지게 되면 그 찢어진 틈으로 바깥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이렇게 새어 들어와요.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빨간색 쪽인데요. 그래서 노란색 줄, 빨간색 줄이 안으로 쭉 파고 들어오면 원래는 통증을 느끼지 않았던 안쪽 내부에서도 통증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로 인한 통증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밖에는 이제 염증 물질들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디스크 내장증,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디스크 탈출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증상. 허리 통증만 있다 그러면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내장증. 다리 통증이 같이 있다고 하면 디스크가 탈출됐거나 디스크 탈출증.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증상에서 다리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디스크 구조물 중에 안쪽에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수핵이라고 하는 건데요. 찢어진 틈으로 이제 새어 나가는 거죠. 수핵. 저게 새어 나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돼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게 되면 내장증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소견이 없고요. 디스크 탈출증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장증이다, 디스크 탈출증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액이 아니라 수핵이었군요. 수핵. 수핵. 아니, 핵입니다. 제가 앞서서 좀 수액이라고 했던 거는 제가 잘못 말한 거였네요. 그럼 보니까 허리 통증은 일단은 다 공통 증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디스크 내장증만의 좀 허리 통증의 특징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디스크 내장증은 어디까지는 어쨌든 디스크에서 허리 통증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근육통이냐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이냐 이것들에 대한 감별인데요. 증상으로는 100% 나눌 수는 없지만 만약에 허리 통증이 뭔가 그 안쪽에 깊은 곳에서 묵직하고 약간 쑤시는 느낌을 받는다. 묵직하고 쑤시는 느낌. 그렇게들 표현을 하세요. 약간 디스크의 통증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허리를 구부리거나 장시간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해진다. 이것도 디스크 통증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데 활동을 하다 보면 오후에 힘들어진다. 이것도 디스크 통증의 일종이고요. 왜 오후에 더 심해져요?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뼈 사이에 있으면서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구조물인데 이제 활동을 계속하면 얘를 많이 쓰니까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되면서 이제 통증이 오후에 좀 심해집니다. 이렇게 심해지고. 또 기침이나 이렇게 재채기 하면서 복압이 올라가면 그때 또 통증을 느끼면 그것도 이제 근육통보다는 디스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디스크 내장증일 때 통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증상들, 4가지 증상들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면 내장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처음 가게 되면 엑스레이들을 먼저 가장 찍는데요. 근데 엑스레이로는 디스크 내장증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이 명확하냐를 보고 싶으면 MRI를 찍기는 해야 됩니다. MRI. 네. 그래서 MRI를 찍으면 다음 화면과 같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게 숫자가 써 있긴 할 텐데 아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디스크가 꺼맣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 아, 그러네. 좀 검게 변했네요. 네. 네. 수핵이라는 성분이 손상을 받으면 수분이 좀 날아가서 네. 색깔이 꺼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블랙 디스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디스크 내장증에서 MRI 소견이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끈이 있었는데 네. 그 막이 찢어지면 그 검은색 과정에서 또 하얗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하얗게 보이면 아 디스크가 좀 찢어졌구나, 내부적으로 찢어졌구나 이렇게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검사가 더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 디스크 조영술이라고 합니다. 조영술. 이거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내가 디스크 통증이라고 느꼈을 때 그 해당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쭉 찔러 넣어서 디스크 내부에다가 이렇게 약을 쏩니다. 약을 쏘면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내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네. 그 통증이 내가 평소에 느꼈던 허리 통증과 일치하다 그러면 아 여기가 문제 있는 디스크가 맞아라고 판단해서 네. 그 자리에 이제 치료할 때 쓰는 거죠. 아. 많이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멀쩡한 곳은 그 찔러도 아프지 않나 봐요? 멀쩡한 곳은 찔러도 그 찔릴 때 통증, 아까 이렇게 바깥쪽에 점점점 있었으니까 거기를 찌르면서 통증을 느끼는데 네. 그 약을 넣었을 때 그런 통증들이 이렇게 재현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치료예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수술을 해야 됩니까? 일단 치료는 내장증은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스크 탈출증의 전 단계, 내부적인 손상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대표적으로 큼직하게 보면 세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디스크에 자꾸 힘이 들어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반복적인 자극을 완화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앉아 있는 것들이 오래되면 좀 힘들고 네. 구부리는 자세를 하면 더 힘드니까 이런 자세들을 좀 제한시켜 주는 게 방법이겠고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은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뭐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 염증을 잡아서 통증을 좋게 해주고 네. 근데 통증을 좋게 해줘도 결국엔 또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운동을 하긴 해야 합니다. 아, 운동까지. 네네. 또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한 거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다 마쳤을 때는 회복이 완전히 됐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회복이 완전히 되면 좋은데요. 네.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건 한번 찢어지면 손상이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네. 왜 그럴까? 그래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 통증 없이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느냐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디스크 구조물 자체가 우리 몸은 어디든 상처가 나면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회복을 하는데 디스크 자체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구조물이 아니라서 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디스크가 손상됐다고 해서 계속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올바른 습관, 자세,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충분히 문제 없이 지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그 답변을 못 들은 게 있어요. 약물 치료, 뭐 올바른 자세, 뭐 주사 치료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수술은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디스크 내장증 다시 한번 네. 디스크 탈출증의 전 단계, 네네. 디스크의 내부 손상만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제거할 게 없어요. 대개는 디스크가 튀어나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튀어나온 애들을 제거해 주는 게 수술인데 네. 이건 아직 튀어나간 게 없기 때문에 수술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찢어진 거를 이렇게 꼬매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찢어진 거를 꼬매주는 방법은 그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헷갈릴 수 있고요. 네네. 그거는 없고 네. 그런 건 없고 다만 이제 디스크 내장증은 있는데 열심히 치료해도 뭐 6개월, 12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되고 아까 디스크 조영술에서 체크를 했는데 이 자리를 치료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판단이 되면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이게 시술의 일종인데요.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쭉 찔러 넣어서요. 그 안에서 이렇게 전기 소작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태워서 아예 신경에서 통증 감각을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들을 할 수 있고요. 결국엔 디스크가 움직이면서 계속 통증을 일으키는 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고정술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못 움직이게. 근데 거의 수술은 잘 안 합니다. 내장증에서.
디스크가 한 번 손상이 되면 완벽하게 회복이 되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그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디스크 내장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디스크의 힘을 많이 받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일단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자세나 습관들이 되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허리 디스크가 가장 부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오래 앉아 있다 그러면 30-4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좀 몸을 좀 풀어주는 거 스트레칭도 하고.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구부리는 자세가 허리에는 좋지 않다고 했으니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더구나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요건 이제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은 피해 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에요. 무거운 물건 들 때 허리로 들지 말고 무릎과 함께 고관절을 구부려서 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습관화해 주면은 디스크 손상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운동 같은 것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코어 운동, 뭐 플랭크 한다든지, 뭐 브릿지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운동들을 근력 운동들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하거든요. 저녁에 홈트에서. 근력 운동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안 하고 손을 놓으면 그때도 아파서 오세요.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도 오히려 무거운 걸 들다가 다쳐서도 오시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꾸준히 하시다가 운동을 중단하면 다시 통증이 생기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밖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 체중 관리, 뭐 금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뭐 충분히 많이 쉬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몸이 많이 경직돼 있어서 어떤 움직임을 가할 때 손상이 많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거운 물건 들거나 운동하기 전에 가급적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디스크로 인한 통증 가능성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성덕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울 방학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둔 그 학부모들께서는 이제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런 고민 가장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집에만 있기에는 또 답답하고 학원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곳도 없고 추우니까 집 밖에 나가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력이 이거를 한 번에 해소시켜 줄 만한 그런 공간을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껏 놀러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놀이가 곧 배움이 되는 곳. 전국 최초로 개설된 공공 놀이교육지원센터 충주에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사라졌던 공간에 다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놀이로 하루를 채우는 아이들의 겨울방학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신나고 즐겁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흙을 주무르며 상상력을 키우고 친구와 함께 소통하고 책과도 즐겁게 놀 수 있는 곳. 놀이의 기쁨을 알려주는 공공놀이 교육지원센터 놀센터로 떠나볼까요?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 충북 충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에요. 어휴 이거 뭐 겨울이라도 너무 추운데 손가락 찢어지겠어. 뭐라고요? 추운 겨울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요? 위험하지도 않고 재미와 웃음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여든 아이들, 어색하고도 서먹한 표정도 잠시뿐이라는데요. 그리고 저희 오늘 시설 개방은 17시 5시까지예요. 그래서 5시 되면 저희가 문을 다 닫고 정리하니까 이 정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겨울방학인데 여기 시끌벅적해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늘은 놀센터에 겨울방학 놀이 프로그램이 있는 날입니다. 겨울방학 놀이터? 네. 이곳은 놀이교육지원센터.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마음껏 놀면서 스트레스 풀고 친구도 사귀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성장하는 곳이랍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5년도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하는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마침 이곳은 예전 대소원 초등학교라고 하는 소규모 학교였는데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하는 취지에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놀이교육 전문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놀 수 있을까요? 말을 만들어 볼 건데 상상의 말 그려볼 거예요. 미술학원처럼 아주 진지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놀이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지는 않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클레이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그 전에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상상에 말을 좀 미리 스케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것도 일종의 놀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도 한번 놀아봐도 돼요? 물론입니다. 함께 하시죠. 이름하여 초물락초물딱 놀이 시간이에요. 흙이나 찰흙을 만지며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을 얻습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현할 수도 있죠. 아연이는 지금 어떤 거 그렸어요? 토끼랑 사망. 토끼랑 사막여우. 지금 말토끼. 색깔 골라야 되잖아. 어떤 색깔 골랐어요? 하얀색하고 빨간색. 하얀색하고 빨간색. 하얀색하고 빨간색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온대? 핑크색. 그럼 핑크색 말이 되겠네? 오. 이야, 말 그대로 놀면서 배우는 시간이네요. 이곳에선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초물락 제법 진지한 얼굴로 만들기 열중하다 보니 완성! 이거 만들 때 어때? 행복했죠? 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여기에 또 많이 일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라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창작 활동은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미래를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놀이도 체험해 볼까요? 선생님이 이번 학기에 재밌는 놀이 빙고 놀이를 할 건데 이곳은 몸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먼저 처음 만난 친구들과 친해지기 시간.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 다 모여 계시네요. 네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이 공간은요 땀범벅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몸으로 놀이하는 공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핸드폰 안에 갇혀 있어서 온라인으로 많이들 소통을 하는데 이 공간만큼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서로 활동하면서 부딪혀가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빙고 게임을 응용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황지수. 먼저 이름 빙고를 통해 친구들의 이름도 익히고 어색함도 줄일 수 있다는데요. 쓰리빙고 들어보세요. 쓰리빙고. 저요. 쓰리빙고. 혼자 쓰리빙고 일어나 보세요. 쓰리빙고. 나 투빙고 한 번에 됐는데. 쓰리빙고. 자, 우리 쓰리빙고니까 3초 댄스. 시작. 하나, 둘.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몸놀이 시간입니다. 훌라후프 안에 콩 주머니를 넣어 빙고를 성공시키는 게임이에요. 와, 2번 화이팅! 2번 화이팅! 수진 씨도 열심히 달려서 훌라후프 안에 콩 주머니를 넣어 보는데요. 이번에는 팀을 나눠 꼬리잡기 게임도 해볼까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이곳이 왜 땀 범벅 공간인지 알겠네요. 땀 많이 흘리겠다. 아이들이랑 이렇게 몸놀이 하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재미있고 신나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교구를 주고 막 게임할 수 있는 많은 놀이감을 줘도 어떻게 놀아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또 어떻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놀아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구 뛰어놀아도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 좀 그렇게 마구마구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이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곳에는 책을 매개로 한 책놀이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특히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며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서점을 오픈해 보셨는데 자 전체적인 소감 한마디씩 해보실까요? 엄마 먼저 해?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냥 이게 말로만 듣던 것들을 직접 해본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고 엄마랑 같이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하나이다 보니까 혼자 들어가서 참여했을 때 동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이가 혼자 들어가도 선생님이 재미있게 이끌어 주시고 혼자 와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저랑 아이랑 둘이 수업을 하면서도 선생님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생각보다 엄청난 메리트를 느끼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요리 실습을 신청했거든요. 그때도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방학 프로그램과 토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방학에 마음껏 실컷, 토요일에 마음껏 실컷이라고 해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개인이나 가족, 마을 단위에서 놀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놀이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교육지원센터에는 몸놀이, 책놀이뿐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통놀이 공간과 요리교실, 각종 보드게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놀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행복해지길 원한답니다. 놀이란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발산하고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한다. 또 그것들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배워낼 수 있다라는 것을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 놀이교육지원센터 놀센터로 오세요.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쓰고 생각을 말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을, 결과보다 과정을 배우는 시간. 놀이는 아이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배움의 방법이 아닐까요? 네, 충주 놀이교육지원센터에서 신나게 놀아봤습니다. 이제 몸을 움직여볼 시간이죠. 네. 저녁의 놈트 함께 할게요. 네, 오늘도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강사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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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으로 다져진 힙업 장인 헬스 트레이너 정윤주입니다. 네, 정윤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살짝 오늘 예고를 해드렸어요. 허리 강화 운동을 한다, 맞나요? 네. 앞서 우리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알아보셨잖아요. 맞아요. 이어서 제가 좀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혹시 한 번이라도 허리 통증을 겪어보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네. 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운동 총 2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허리를 강화시키는 근력 운동 준비해봤고요. 2번째는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가동성 증진 운동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김성덕 원장께서 허리 강화 운동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얼른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은 운동 2개 다 엎드려서 할 거라서 네. 매트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자, 매트에 바로 운동 한번 진행해 볼게요. 좋습니다. 매트에 엎드려서 준비를 해볼 거고요. 손은 엉덩이 옆에 가지런히 차렷. 그대로 발은 골반 너비에 발등이 매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놓아주시고요. 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상태에서 네. 이 팔 전체를 살짝만 들어 올릴 건데 네. 어느 정도 올려주실 거냐면요. 엉덩이 옆선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 뒤, 허리, 엉덩이까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운동하실 때 고개를 많이 드세요. 요거 주의해서 운동 집중해 볼 거고요. 네. 손가락 끝을 발가락 끝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상체를 최대한 많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한번 최대한 많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많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첫 번째 근력 강화 운동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리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맞아요. 네, 오늘 상체 위주로 하면 이제 허리 쪽이 강화가 된다. 네, 그리고 네. 조금 더 엉덩이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엉덩이? 같아요. 네, 그래서 엉덩이에 힘을 줘서 올려주면 허리는 저절로 힘이 들어가니 오늘 엉덩이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엎드려 엉덩이에 볼까요? 집중해서 한번 해보죠. 네. 엎드린 상태에서 손은 엉덩이 옆에 편하게 우선 놓아주시고요. 손바닥이 하늘을 갈 수 있도록 놓았습니다. 네. 자, 그대로 발 너비는 골반 너비 정도 열어주시고요. 발등이 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팔의 높이는 엉덩이 옆선에서 살짝만 들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머리 뒤,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자, 이 자세에서 손가락 끝을 발가락 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내쉬는 호흡에 올라옵니다. 후. 다시 마시며 내려왔다가 내쉬며 올라옵니다. 후. 상체 최대한 많이 올라올 거예요. 다시 마시고. 자, 고개 들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고개 들면 안 되죠. 맞아요. 후.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면 좋냐면요. 우리 매트 끝쪽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시고 내려오고 내쉬며 후. 우리 10번 채워볼 건데 지금 4번 했습니다. 마시고 내려오고 내쉬는 호흡에 후. 2초 정도 버텨주시면 좋아요. 호흡이 네, 힘들죠. 다시 마시고 호흡을 맞춰 하는 게 내쉬면서 어려워요. 올라오는 게 힘드네요. 네, 내쉬면서 올라와야 근육이 훨씬 더 잘 수축합니다. 다시 한번 내쉬며 후 6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후 내쉬는 호흡 손끝을 발가락 쪽으로 좋습니다. 2번만 더 가볼까요? 내쉬고 후 엉덩이 힘 잘 들어갔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옵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2초 버텨볼게요. 후 올라와서 2초 하나 엉덩이 힘 세게 둘 잘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작 해봤고요. 이게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에요. 어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혹시 제 얼굴이 지금 네. 빨개졌나요? 아, 지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제 얼굴이 더 빨갈 것 같은데. 네. 너무 얕봤습니다, 저희가. 네. 쉽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동작은 사실 허리 근력도 중요한데요. 네. 엉덩이 근육으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ong덩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또는 내장증 있는 분들께서는 허리 통증이 조금이라도 조금씩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엉덩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허리에는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기. 네. 자, 그 두 번째 동작 바로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동작은 우리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동작 가볼 건데요. 부드럽게요? 네, 방금 했던 동작에서 밴딩, 사이드를 네. 밴딩해주는 동작만 가볼 거예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했던 동작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엎드려서 방금 첫 번째 했던 동작 그대로 만들어줄 거예요. 엎드려서 발 골반 넓이, 손 엉덩이 옆에,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상체를 쭉 들어 올리는 자세까지 우리 했잖아요. 그대로 오른쪽 왼쪽 몸통으로 움직일 건데 최대한 많이 오른쪽 왼쪽 물고기 같아요. 오른쪽 왼쪽 약간 오. 물개 자세 같죠? 네. 왼쪽 이런 물개. 느낌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질 건데 또 중요한 거 고개가 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고개는 아래를 바라보고 네. 매트 끝쪽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네. 오른쪽 갈 때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몸통 또 주의할 점은 하체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그럼 물개가 그 먹이 찾듯이. 네, 엎드려서 헤엄치듯. 네. 준비를 해볼게요. 방금 했던 동작에서 우리 2초 멈추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발은 골반 넓이, 발등은 매트에 붙였습니다. 팔을 살짝 들어주시고요. 손가락 끝을 이제 오른쪽으로 우리 가볼 거예요. 오른쪽으로 상체 최대한 끌어올리고 준비. 1, 2, 그대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갔다가 이번에 왼쪽 쭉, 오른쪽 쭉, 왼쪽 쭉. 좋습니다.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호흡은 계속해서 지속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서 여기서요? 호흡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해요. 다시 왼쪽 갔다가 오른쪽 쭉. 우리 2번만 더 가볼게요. 왼쪽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왼쪽 마지막 왼쪽. 잘했습니다. 놓고 천천히 저희 올라가보도록 자세는 좀 어땠습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도 고개 들지 않는 거 잘해주셨고요. 네.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아무래도 허리라든지 엉덩이 근력이 좀 부족하면 네. 상체가 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더 할수록 내가 조금 더 올라와 봐야겠다라는 네. 느낌만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운동법은 몇 번 정도 꾸준히 해야 좀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동작 같은 경우는 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동작이잖아요. 네. 총 10회씩 4세트. 중간 쉬는 시간은 한 30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오른쪽, 왼쪽 이 두 번째가 조금 더 힘들으셨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왕복 5번씩. 5번씩? 네, 왕복 5번씩. 그럼 총 10번이겠죠? 네. 이렇게 4세트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튼튼한 허리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또 궁금한 게 호흡법을 네. 정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호흡법에 맞춰서 하면은 운동 효과가 더 올라가는 걸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사실 운동에 있어서는 근육이 수축할 때 호흡을 내쉬라고 해요. 수축할 때 네. 내쉬어라. 왜냐하면 어. 호흡을 내쉴 때 우리가 복부가 수축되잖아요. 네. 그 원리를 사용을 한 건데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근데 사실 맨몸 운동이랑 웨이트
웨이트 트레이닝, 무게를 드는 운동은 조금 달라요. 아. 맨몸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호흡을 지속하라고 한 거지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호흡을 참는 발살바 호흡법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저희 맨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호흡을 계속 지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또 실내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뭐 네. 집에서 있으면 뭐 침대 위에서도 되고 거실에도 해도 되고 그렇죠? 맞아요. 네. 자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의 또 허리를 튼튼하게 강화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또 선물해주신 정윤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아, 오늘 허리가 확실히 강화된 것 같아요. 네, 좀 튼튼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또 이렇게 네. 좀 쌀쌀한 추운 날씨에는 이렇게 웅크려 있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오늘 이렇게 어디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쉬운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남은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